내 기준을 갖지 않고 수술을 받게 되면 남의 기준과 남의 말과 남의 의견을 의식해서 미용 성형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선풍기 아줌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선풍기 아줌마는 선풍기 아줌마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원장님, 이번에는 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과하면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또 원장님께는 또 오시는 분들이 성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 중독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성형 중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10년 전이죠. 선풍기 아줌마, 우리가 가수분이죠. 한 7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선풍기 아줌마, 20대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가수분이 어느 날 보니까 40, 50대에 선풍기처럼 얼굴이 커지고, 자, 그러면은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형이라는 거는 미용 성형을, 저도 미용 성형을 하는 하나의 의사지만 우리가 미용 성형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형외과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전에 내가 왜 이 수술을 해야 될까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고침으로써 자기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미용 성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보다 남을 의식해서 수술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뭐 남편이 뭐라 하더라, 아들이 뭐라 하더라, 뭐 친구가 뭐라 하더라.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려서 하는 수술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본인이,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런 외모가 조금 부족하니까 미용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이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수술을 저는 받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선풍기 아줌마가 생기기까지 그분이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또 받고 싶은 대로 수술을 자기 스스로 계속 했잖아요. 왜? 처음에 이뻤거든요. 20대 때 이쁘고 괜찮은 얼굴에서 그 변해가는 그 과정에는 수술에 대한 불만보다 본인에 대한 불만이 더 컸던 거죠. 예. 이걸 하니까 요게 부족하고, 요걸 하니까 요게 부족하고. 항상 상대성에 울리다 보니까 눈을 했는데, 아, 눈 하니까 괜찮네. 그럼 코를 또 해야 되겠다. 눈, 코 하니까 또 괜찮네. 그러면 광대를 치야 되겠다. 광대 치고. 또, 턱을 깎아야 되겠다. 괜찮네. 또 볼륨을 쳐야겠다. 이 병원 가니까 필러 가는 병원마다 맞으라 하네. 또 맞고. 자기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예. 이 병원 가니까 이거 해라. 저 병원 가니까 저거 해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게 되고, 이물 반응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 수술을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미용 성형을 내 기준을 갖지 않고 수술을 받게 되면 남의 기준과 남의 말과 남의 의견을 의식해서 미용 성형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선풍기 아줌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선풍기 아줌마는 선풍기 아줌마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그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결과가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이 작은 과정들을 하나하나 선택할 때 나만의
성형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여러분이 믿을 만한 병원을 가셔서 그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내 얼굴에서 할 수 있는, 했을 때 가장 효과 좋은 그런 수술을 한두 가지 선택하셔서 수술을 받으시기를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필러가 워낙 유행하고 또 가성비가 좋다고 여러 병원들에서 지금 막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 필러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병원의 이물질 전문 병원인 우리 병원을 찾아서 초음파도 하고 수술도 해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점이 누구나 선풍기 아줌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맞아요. 근데 참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나의 문제도 분명히 너무나 큽니다. 근데 또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병원 관계자분들 그런 분들의 정확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미용성을 하는 의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 성형을 반드시 수술을 받으실 때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필러 하나를 맞더라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그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수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본인의 얼굴에서. 그래서 본인의 얼굴에서 나에게 맞는 필러, 시술, 또 나에게 맞는 수술. 저는 항상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를 제가 정해드리거든요. 얼굴에서. 그러면 내 사정에 따라서 나는 1순위만 수술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순위, 5순위인데 본인은 그걸 1순위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1순위, 2순위와 제가 생각하는 이분의 1순위, 2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게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1순위, 2순위부터 먼저 해봐라 하고 나서 당신이 생각하는 1순위, 2순위는 4순위, 5순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사례도 보여드리고 해서 그분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나중에는 만족하게 되죠. 그게 미용 성형 수술을 선택하는 또 병원을 선택하고 그 수술하는 원장님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